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매주 월요일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제 제가 잘못 냈나 봐요. 왜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글 보내주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 좋은 일이죠. 야. 어쨌든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나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얘기하는데 예. 갑자기 제가 준비한 동네 말고 예. 이 동네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죠? 예, 그냥 뭐 가까운 동네고 예. 저도 잘 아는 동네니까 저도 뭐 눈 감고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좋아요. 그럼 오늘 예. 준비한 건 놔두시고 예. 자 지금부터 제가 안대를 하나 구해가지고 올 테니까 예. 눈 감고. 그러니까 원고 없으니까 눈 감은 거나 다름없죠. 아 그러네. 예. 아주 좋은 동네고요.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생거, 예. 그다음에 사후, 그러니까 사거 용인.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정말로 풍요의 예. 고장이었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쌀, 그다음에 비단잉어, 예. 그리고 장미. 아 여기가 비단잉어가 유명해요. 예,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분 또 이제 한 지식의 보따리. 20여 년 전후 해갖고 예. 그 특산품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단잉어하고 장미는 예. 일본 쪽으로 수출도 이런.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중부고속도로 연결되어 있는 네. 뭐 교통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 IC 서울 수도권에서 1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는요. 이제 산업단지, 공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혁신도시까지 예. 와 있어가지고 저 깜짝 놀란 게 예. 혁신도시의 인구가 예. 평균 연령이 30대랍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예. 충청북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랍니다. 그곳이. 예. 상당히 의미 있죠. 그 공간을 이제 혁신도시를 제가 한 2달 전인가 가서 한번 예. 좀 강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너무 잘 갖고 있는데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요? 문화가. 문화가. 예, 이게 문화는 사실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 있는 혁신도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군민들, 지역민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 한 보름여 전부터 이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나 또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음악 앨범은 이렇게 철두철미해요. 자료 준비를 한 보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전국의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혁신도시 얘기를 지금 먼저 하셔서 예. 혁신도시를 하나씩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인구 증가율 1위예요. 지금 아마 한 3만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이 억지로 인구를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예. 왜 이 지역은 잘 될까? 당연한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이 지역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역시 또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예. 돈에 독이 오르면 돈독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분들이 일독이 올랐어요. 아, 그렇군요.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죠. 네. 공무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 아마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 함께하는 공무원들도 따라서 열심히 안 하면 눈 밖에 나면은 사실 승진이나 이런 걸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승진 또는 보직의 어떤 좋은 조건을 우선권을 줄 겁니다. 그런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고 또 앞장서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열심히 뒤따라오는 분들이 많겠죠. 저기 시간상 3부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465번님인데 예. 자,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곳 몰은 이곳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실상 개발원 근처의 아파트에 사는 많은 아이 엄마 아빠들은 고민들도 있으시대요. 6주 뒤에 근방에 정착하게 되면이라고
주변에 예, 예. 유출을 하셨어요. 예. 저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가정입니다. 6주 뒤에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고부터 생활권의 문화가 다른 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6주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건데 부디 서로 좋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게 진행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이 문자 보내신 분에게 예. 이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예. 진짜 뭐가 걱정이신지.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것도 어쨌든 급하게 예, 정부가 이제 정책 결정을 해서 네. 예, 이제 긴급 이 전세기를 띄워서 모셔왔지 않습니까? 네. 안전이 이제 최우선이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난 의미 있는 그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일정 기간 어떤 형식으로든 안정적이고 우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게 또 도리잖아요. 네. 근데 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아는 그 지인분 중에 SNS 그 친구분인데 삼겹살 집을 해요 청주에서요. 예.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우리 자기가 채용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예. SNS 올렸어요. 저기 뭐야 난민 직접 내가 채용할 의사가 있다. 네. 나는 되게 가슴 찡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아이들을 예. 어떻게 아이들은 사실은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죠? 네. 어른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경제적 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한국의 언어도 모르죠. 예. 문화도 모르죠. 예. 아직 적응은 또 하지 못했고 예.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적응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죠. 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이제 인근에 또는 대한민국 곳곳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고요. 또 아마 보육과 아이 교육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지 않겠는가. 너무 사실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한국의 제도권 안에 쑥 들이밀면 예.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정부가 슬기롭게 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굳이 큰 걱정을 벌써부터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부 대변인인 것 같으네요. 그 안에 지금 계시는 특별 기여자 가운데 한 분이 한 언론하고 영상 인터뷰를 어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정도까지 배려는 했는데 이게 워낙 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어디에선가는 각 나라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야 하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는 인도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 문화를 그렇게 다 흡수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리고 바로 이 아이들이 유치원 이분은 젊은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시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여기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도 모르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일반계 초등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니까 한국과 비슷한 어떤 인종, 그다음에 생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민족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설령 언어가 딸리더라도 네. 이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한국인 학교에 우리의 학교에 그 아이들을 보내거나 또 일자리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섣불리 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적응하는 시간, 훈련, 그죠? 그 시간은 충분히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또 기술도 연마하고 우리의 문화를 익히는 이런 그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하나씩 한국 사회에 또 한국의 지금 우리가 다문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뭐 배달의 민족 뭐 단일 민족이란 표현 안 쓰잖아요, 이제는요. 그죠? 그러니까 다문화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겪어야 될 이 중에 하나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2021년에 우리 스스로가 시험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다른 문화권을 세련되게 수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롭게 잘 어우러지게 대동단결을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겠죠. 네, 기론득의 음악 앨범 3부 첫 곡으로 타미 벌린의 세련된 곡입니다. 사바나 워먼으로 3부 문 열었습니다. 2560의 정자께서 모처럼 꼴찌 도전해봅니다. 잘 되려나? 사랑해요 음악 앨범 하셨는데 야 이분이 이런 실수를 하네요. 4시 00분 아니 5시 00분 00초에 입장하셨어요. 이분은 실수한 적이 없는데 169 하나님 늦은 출첵합니다. 글 보내주셨고 1465님은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 서울 경기권과 가깝고 최근엔 어느 기업도 이주를 해서 크게 일자리도 생기고 등등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전 시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보름여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제가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뭐 이 지역 다들 아시죠? 병광섭 씨가 그 지역 언제 얘기할 거냐고 해서 지금 얘기하죠. 뭐 생거진천. 그죠? 뭐 다 아시니까. 네. 예. 문자는 계속 보내주시고요. 예. 자, 진짜 이러다가 이번 주 소개하는 거 건너뛸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뭐 이게 좋습니다. 뭐 오히려 네. 저도 뭐 준비 안 했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고진천을 어떻게 네. 이야기를 할까 오히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히려 그럼 이렇게 하죠. 예, 생으로 듣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늘 생이죠 뭐. 네, 늘 생이긴 하지만 원래 날 것이고. 예. 근데 다음에 예, 진천을 다시 한번 예, 또 다루기로 하고 예, 오늘은 저와 예, 병광섭 씨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저는 제가 조금 유리할 수도 고향이 혹시 진천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보름여 전부터 자료 준비를 하고 있었노라. 진천에 대해서. 네. 그런데 예. 우리 병광섭 씨는 뭐 워낙 아는 게 많으시니까 뭐 그 자료 준비를 하면서도 비단잉어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장미도 못 들으셨고요. 장미는 예. 슬쩍 지나가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아마 비단잉어 장미가 예전만큼 이게 이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출이 이제 쇠락하면은 네. 예, 침체가 되면은 이게 농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업종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거기 스마트 농업 네. 이런 쪽으로는 많이 좀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지난해에 네. 진천에 좀 청주랑 인접돼 있는 게 문백면이거든요. 예, 예, 예. 문백면에 공예마을이 있습니다. 예. 진천 공예마을의 이야기, 20년 된 공예마을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예. 절대적으로 불리하군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의 네. 반년을 들락날락 했지 않습니까? 내 집 드나들듯이. 졌습니다. 예, 그래서 공예마을에는 어쨌든 지금 한 30여 명의 공예 작가들, 도자, 목칠, 금속, 섬유, 심지어는 회화. 네. 거긴 또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그 어떤 그 도자기나 역사 관련 인문학자가 거기 또 들어가 있어요. 입주를 했어요. 인문학자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둥지를 틀고 창작 활동 또 공유 네. 어떤 문화 나눔을 실천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20년의 결실을 하나씩 그럼 했고요. 짚어볼게요. 예. 큰 틀에서 먼저 어느 지역이든 인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군 단위 인구가 계속 증가세인데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군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충청북도 진천이에요. 1등인가요 지금요? 1등. 인구 증가율이. 그런데다가 학령 인구라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 그러니까 배우는 예. 학생들이. 예. 학령 인구 증가율이 14.62%. 충북 도내에서 유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박사님은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네, 대한민국 전체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이에요. 맞아요. 충청북도 같은 게 지방 소멸 6위 군이 괴산,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자 청주, 충주, 제천은 도시니까 제외하고 군 단위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 위험군에서 빠져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는 겁니다. 네. 충북 군 단위에서 네. 그게 바로 진천하고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청주, 충주, 제천 시 빼고 진천, 음성 빼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인구 소멸 위험군입니다. 네. 뭐 계속 줄고 있으니까는요. 잠깐 말씀 예.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에이 진천은 혁신도시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들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랬는데 시 단위가 많고 군 단위에 있는 곳들도 있는데 시 단위는 이상하게도 인구가 안 늘어요. 혁신도시가. 근데 혁신도시는 진천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예, 예. 우리 충북 혁신도시는 예. 명칭도 그래서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예, 예. 진천 혁신도시가 아니라 그 그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는 네. 진천군과 음성군을 네. 같이 아우르고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음성도 우리 지역인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반 딱 잘라갖고 요만큼은 우리 지역 인구고 요만큼은 진천군의 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다른 데는 예컨 나주 혁신도시, 예. 원주 혁신도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충북은 충북 혁신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무관하게 예.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경제죠. 이 그죠? 지역에 예. 제조업 공장들이 또 예.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많은 거는 왜 일자리가 많은가? 다른 지자체도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정말 용이하고요. 예. 일단 땅값도 싸겠죠. 싸고 용이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이미 도시의 인프라가 훨씬 더 잘 갖춰진 원주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원주보다 예. 진천이 더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슷비슷해요. 예. 그런데 또 예. 하나는 이제 정책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접근성, 그다음에 용지에 대한 어떤 그 경제력, 예. 그다음에 지자체의 정책적 어떤 지원 시스템. 바로 그거더라고요. 예, 이것이 다른 데보다 더 잘 돼 있으니 예.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시간도 돈이고 예. 공간도 돈이고 움직이는 게 또 돈인데 예. 지자체가 A부터 뭐 Z까지 예.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선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게 아니라 롱런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예. 체계화되어 있는 지원 제도라면 뭐 5년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이요. 아. 사실은 떠나는 기업도 많습니다. 예. 왜? 지자체가 지원도 안 해주고 약속을 어기거나 예. 또 뭐 일자리 사실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진천은 청주에서 진천으로 출퇴근이 용이해요. 예. 예, 청주가 85만 인구지 않습니까? 예. 청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청주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그죠?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음성은 또 진천부터 멀어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이 음성보다 진천이 더 용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의 어떤 촘촘하고 체계화된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적 활동이 풍요로워지고 당연히 문화와 교육과 복지가 같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경제적인 면도 다뤄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첫째,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에 진천이 포함됐는데 알아보니까 이걸 중앙부처에서 큰 틀을 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천군이 속된 표현으로 들이댔더라고요. 들이댔나요? 거기 네. 그 군수님이 뭐 군수님이시죠?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송기섭. 예, 그죠? 예. 제가 지금 몇 번 그분 군수실에 가서 제가 브리핑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되게 차분하시고 키도 작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네.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주로 이제 이 기술직 형식으로 일을 하셨는데 옛날부터 행정중시 복합도시 건설청장. 또 하셨죠. 근데 그게 그 행정직이 아니라 네. 기술 전문직으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예. 군수님이 그 자리에까지 있으면서 큰 틀로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흐름을 읽은 거죠. 예. 흐름을 읽고 또 이 양반이 일벌레래요. 이거 그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게 일을 아니 잘 모르면서 일벌레하고 예. 알면서 일벌레는 틀린 겁니다. 모르면서 일벌레면은 공무원들 되게 힘들어 고달퍼요. 제 말이 그 예. 말이에요. 알면서 일벌레면은 힘들어도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마 틀림없이 이분들은 이 군수는 그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예컨대 국가 정책 사업, 예. 국비 사업, 공모 사업 이런 것들 따오면 인센티브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줄 거예요. 화끈하게. 화끈하게 따와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체 유치하고 정부 공모 사업 뭐 예산 따오고 국책 사업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그 서포터즈를 네. 군수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그 광역철도 노선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충북혁신도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안성시 화성동탄 있죠. 여기까지 이르는 78km 구간 이 구간을 3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수도권 내륙선 이게 이번에 발표된 20개의 신규 광역철도 노선 가운데 연장이 가장 길고 사업비도 무려 2조 3천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커요. 이 물꼬를 튼 게 진천군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건 해줘야죠. 그럼요. 네. 우리가 사실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박수 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네. 우리가 응원해주는 이게 우리 민족의 원래 근성인데 언제부턴가 네. 이렇게 갈등, 대립, 그다음에 발목 잡는 이런 그 나쁜 지금 fun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위대한 대한민국 예? 국민을 폄하하시는 거예요? 폄하하다뇨. 예? 우리 좋은 거를 네. 예? 이렇게 숨기고 나쁜 것만 드러나 있는 것이 네. 문제가 아니냐. 근데 진천이 그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박수를 보는 거죠. 지금 몇몇 분이 이 진천에 들어선 기업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까지만 하고 저는 경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지자체나 이런 데서 홍보 팜플렛 만들 때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자,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군데 같으면 그냥 이니셜 처리를 할 텐데 먼저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QCL이 들어가 있고요. CJ는 제일제당, 롯데는 글로벌 로지스가 있고 오리온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진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민선 7기의 투자 목표액이 4조 원대였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4조 4,200억 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목표액을. 이건 역시 아니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 말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어느 지자체에는 뭐래더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 내세우고 하는데 실제로 유치는 별로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진천은 예. 아마도 그럼 내년 이 임기 네. 그 이분의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럼 한 5조 넘게 나올 것 같으네요. 그죠? 성과가. 저는 그 예. 액수는 잘 몰라. 어쨌든 너무 천문학적이라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실이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어져야만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일자리죠. 첫 번째 삶의 질의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예.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그다음에 도시나 마을의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천이 상당히 그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듣고 예. 짧은 음악 하나 들은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는 우리가 뭐 진천군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하지만 워낙 이번에 좋은 결정을 내렸고 국민들께서 다들 칭찬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나온 김에 떡 본 김에 뭐 지낸다고 짧은 음악 하나 듣고 이제 병광섭 씨가 늘 외치는 그 문화적 부분 좀 아까 아쉽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 이야기 병광섭 씨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하실 거 잘 지금 정리해 두세요. 뭐 정리는 돼 있으니까 있는 거. 병광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광섭 씨. 예. 진천 아까 장미 얘기하셨잖아요. 장미. 예. 예. 그 장미로 청을 담아서 예.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진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예. 청취자께서 저를 도와주셨네요. 예, 그렇군요. 8,442위원님. 진천에서 생산되는 먹는 장미. 아예 먹는 장미가 있구나. 예. 이걸로 청을 담아서 차 마시는 호사를 누리고 있노라고.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예. 후진국은 후진 음식 먹고 선진국은 좋은 음식 먹는다고. 예. 그러니까 이 진천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바로 이제 물꼬를 트겠습니다. 예. 이야기 물꼬를. 자, 저를 봐주시고요. 제가 이래서 모니터를 항상 꺼버려요. 진천 인구가 예. 전국에서 주목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인구가 9만 명이 넘어갔는데 단순히 9만 명을 넘어간 게 아니라 군 인구의 때에 따라서는 인구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은 80개월 이상 계속 증가만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구가 9만 명. 예. 10만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9만 몇천 명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제 문화 쪽으로 제가 엮어보려고요. 예. 자, 이렇게 외지에서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그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쓰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진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크게 두 가지가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몇몇 청취자들께서 수도권과 아주 가까워요라는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역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의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돈은 진천에서 벌고 네. 쓰는 거는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쓰고. 진천이 바로 그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짝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지역에서 삶의 질을 이렇게 드높일 수 있는 문화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진천은 원주민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 외지인이 진천이 제2의 고향, 내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문화적 자긍심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진천구는 그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척박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없어요. 농다리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다리이고요. 그건 그 중에 하나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우리 충북에서 가장 큰 저수지 초평저수지라고 예. 그 초평저수지가 둘레길이 아주 잘 다듬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저수지 중에서 아. 댐 말고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는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해마을이 예.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송강사가 있어요. 송강사가 뭐냐면 송강정철. 예. 예. 그 송강. 예, 송강정철이 실제로 태어나기는 경기도인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전라도 담양에서 유배하면서 가사 문학, 예, 뭐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거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담양을 할 때 보니까는 가사 문학관도 있고 송강정철의 뭐 이렇게 그 유어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묘가 진천에 있는 거예요, 문백에. 그래서 송강사가 몇만 평,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아름답고요. 면적이 너무 여기에 유교문화 클러스터 이름 좀 개발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 나오는데? 스토리텔링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지금 진천에 짓고 있습니다. 정말? 예, 그럼 내년쯤에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것저것 안 되면 제가 거기 입주하려고요, 제가. 그래서 진천의 역사 문화를 스토리 창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도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냐면요, 김유신 장군 탄생지가 있잖아요. 그건 알아요. 김유신 장군 탄생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보탑사라는 그 사찰도 있고요. 또 진천 선수촌 그죠? 도 있고요. 베티 성지. 예, 그 우리 저 성지, 그 성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저는 이제 뭐 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를 몇 번 다녀옵니다만 주말에는 코로나 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진천에 종박물관이 있는데 이 종박물관은요. 여기도 아세요?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 알아요. 우리 충청북도에 국가가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가 몇 분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돼. 사실은 첫 번째가 이 진천 종박물관의 그 장인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은의 이 낙하장이라는 분이 두 번째 국가무형문화재거든요. 여기서 긴급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소리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합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전주 한옥마을을 가면 그 명인들이 만들어 오는 물건 전시한 곳이 있어요. 태조로에. 저도 가본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그이 방자유기로 만든 큰 그릇이 있는데 나무로 그걸 한번 이렇게 쳐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방문객들에게. 제가 그래서 갈 때마다 하도 쳤더니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제 얼굴을 알아요. 저 들어가면 그 방자유기가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치거든요. 제가 뭘 칠지를 알고 계세요. 치는 것만 치는군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종소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만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전국의 유명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요, 거의 대부분 아예 종이 훼손되니까 진입을 못하게 막아놓는다든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쳐요. 그래서 종박물관 이런 곳에서 정말 훌륭한 오디오를 놔두고라도 직접 종을 안 치더라도 오디오라도 들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아니요, 오디오는 기본이고요. 직접 종 칠 수 있는 체험도 하고요. 종박물관이라 그래갖고 종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기획전, 특별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진중권 그 판화가 7723님이 그 판화미술관도 있고요. 종박물관. 봐요. 타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종 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진천에 이 진천이 문화로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관광도시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요. 왜 이렇게 덜 알려졌을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공예마을, 송강사, 성지, 그다음에 초평 저수지, 사찰, 김우신 그 탄생지, 선수촌, 종박물관 등등 기타 등등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다듬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한 10만 명 가까이, 앞으로는 그럼 10몇만 더 가겠죠. 그죠? 이분들이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삶의 터전이 되고 힐링이 문화적 되고. 나눔의 공간이 되고 치유와 힐링의 어떤 그런 그 이 자기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있는 여기 자원을 활용하고. 잠깐만요. 예. 그 이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는 예. 광고 듣고 그럴까요? 예.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석 조명희 문학관도 좋고요. 폐교를 이용한 진천 학생문화원도 좋았습니다. 7796님. 종박물관 제가 말씀을 잘 드렸네요. 몇 분이 계속 글 보내주고 계시고 영월에만 한반도 지형이 있는 게 아니라 초평에도 제가 한반도 지형. 초평저수지 말씀드렸죠. 이야, 휴양림,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얘기를 5939님도 해주셨고요. 예, 좋아요.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신지식 광고 듣고 완결편으로 가겠습니다.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광섭 씨, 예. 휴대전화 뒷번호 6180님이 우리 남편은 여기 쌀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그 동네 쌀 잡수셔야죠 그러면. 아니요. 예? 버릇 나빠지니까 굶겨야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네. 진천에 제가 가는 단골 식당이 있어요. 밥맛 좋은 집. 자,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바로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광섭 씨가 워낙 아는 게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만 봐도 진천에 명소들이 정말 많은데 그동안 병광섭 씨가 동네 한 바퀴 하면서 진천보다 훨씬 콘텐츠가 빈약한 곳도 잘 꾸려나가는 지자체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진천은 왜 이렇게 덜 알려졌어요? 정반대죠. 앞으로의 대책. 예, 콘텐츠는 많은데 그러니까. 자원은 많은데 이걸 잘 엮지 못하고 있는 게 진천의 단점인 거죠. 사실은 그 이유는 그동안 경제, 그러니까 그 기업체 유치하거나 이런 쪽에 그 올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나 관광 이쪽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이 활동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경제 인구지 문화 인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로컬 큐레이터를 뭐 저도 로컬 큐레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문화 기획자 또는 문화 종사자 전문가를 첫 번째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진천군에서 나 병광섭을 스카우트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시든지. 예.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역사 자원, 문화 자원, 자연환경 자원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아카이브하고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이런 그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전문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몰랐던 내용들도 발췌를 하고 이걸 자료화해서 DB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 작업도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카이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다양한 인문학자, 역사학자, 그다음에 문학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공간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콘텐츠를 끄집어내고 체계화시키고 또 스토리텔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점별로 관광 또는 문화 자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유신 탄생지다. 지금 가보면은 그냥 탄생지에 대한 일종 공원화만 돼 있지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것. 또 뭐 보탑사 보고만 오잖아요. 김유신 탄생지 태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빈약하다. 뭐 사당 비슷한 거 있고 땅은 넓어요 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송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송강사가 유교 문화 사업으로 뭐 가지고 콘텐츠를 담으려고는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겠습니까? 뭘 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먼저 고민을 안 하고 나랏돈만 먼저 따오면 돼. 이런 전략을 한 거는 잘못된 거죠. 저는 보탑사 가서도 느낀 게 이 보탑사가
절이 진짜 예뻐요. 거기 이제 비구니 그 스님들이 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런 사찰이 왜 다른 지역의 사찰보다 좀 덜 알려졌을까? 이제 첫 번째는 역사가 짧습니다. 한 40년 됐나요? 글쎄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도 있죠. 뭐 특히 불교의 경우는. 그런데 보탑사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아쉬웠던 거죠. 네. 보탑사와 그 주변을 네. 연계할 수 있는 네. 이 시스템을 같이 그 뒤에도 산이 저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활용한 어떤 그 재미있는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명상, 치유 이런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듯이 예. 거점별로 콘텐츠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 그리고 그 거점과 거점, 그러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는 노력, 이렇게 해서 탐방 벨트, 또 문화 벨트, 관광 벨트, 나가서는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면 네. 청주 사람들, 세종시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이 글리 많이 가겠죠. 특히 청주 사람들은 청주 아니면 갈 데가 보은, 그죠? 그다음에 진천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중평, 자구산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곳에 더 풍요로운 공간이 있으면 글리 당연히 갈 거 아닙니까? 세종시는 더더욱,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문화 전문가를 많이 좀 거기에 정착시켜야 되고, 또 진천 역사 문화, 그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조사 연구와 아카이브,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거점별로 그거를 좀 콘텐츠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가끔은 그중에 한두 개는 글로벌, 저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테마파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면은 뭐 이제는 경제로 기반을, 지역을 안정화시켰다면 문화로 꽃을 피우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 훌륭해요. 휴대전화 뒷번호 1065번님. 중심과 신호등이 없는 곳이 진천 읍내입니다. 이곳으로 발령을 받으셨대요. 7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지금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밤맛 하나는 확실히 좋습니다. 2212번님이 이제 병광섭 씨 가시래요. 듣다 보니 종칠 시간 다 됐어요. 6594님이 몇 해 전 여름에 어린 조카들과 도시락 가지고 가서 간단히 수영도 즐기고 종까지 치고 왔습니다. 참 좋더군요 하셨는데, 병광섭 씨, 예. 앞으로 저 토요일 일요일에 예. 거기 종박물관 오세요. 그럼 저 거기서 종치고 있습니다. 자, 문화 큐레이터, 로컬 큐레이터 변광섭 씨와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였습니다. 아주 오늘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